오히려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이 얘기가 남자분한테서 나올 수 있는 기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게는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연락 문제로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좋아하는 것과 성격이 비슷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에 남자친구가 불만을 표하는 것이 요즘 제일 큰 고민이에요. 평소에는 둘 다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거든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폰 확인을 잘 못해요. 그래도 늦더라도 확인하면 즉시 연락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조차 불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끔은 남자친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걸 홧김에 말한 적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상처받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신경 쓴다고 쓰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서로의 연락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서로 더 잘 맞춰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질 자체가 남자분이 여자친구분이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약간 집착해요.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병적인 애정결핍이 아니라 나 사랑해줘, 나 이뻐해줘, 약간 요런 애정결핍이야.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집착을 하거든요. 아무하고도 놀지 마, 나랑만 놀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그게 안 되는 기질이에요. 특히 뉴페이스가 되게 이 사람한테는 자극이고 엔돌핀인 여자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예전에 영상에서 반대인 사례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분이 친구들하고만 너무 잘 논다고. 그거의 이제 여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의 애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친구분도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조절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분이 홧김에 얘기했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다 이러니까 이제는 남자친구는 더 말 못하겠죠. 모르겠어요. 솔루션이라고 하면 솔루션일 텐데 의식해야 돼요. 남자친구분이 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고 있어. 그리고 중간에 그냥 알람 울려놓으세요. 지금쯤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야 되는 시기.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얘기 잘하고 있어. 끝나면 연락할게. 그러고 나서 끝나고 연락해주세요. 의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남자친구분은 이 여자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제할 거예요. 여기서 둘 다 극으로 치다르면은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도 집착하는 자기 모습이 힘들 수 있어요. 이 남자분한테는 정말 다행인 게 여자분이 되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멘탈이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이 기질이 뒷기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못 발현이 되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오히려 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이 얘기가 남자분한테서 나올 수 있는 기질이에요. 이 여자분의 기질은. 저는 이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 한 10분, 15분에 전화 10통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람 피 말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생활을 잘 즐기고 있잖아요. 자기 기질을 되게 긍정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원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는 그 기질대로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남자친구한테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잠시 소홀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분한테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시던 그렇게 해서 나 이런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의식적으로 친구들이랑 놀 때 의식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람을 한다든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부분은 딱히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과한 것보다는 모자란 게 낫잖아요. 방금은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조금 더 연락을 자주 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분이 얘는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미 내려놨을 거예요. 남자분 기질로는 그냥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다 훅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분은 애정을 갈구하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확인받고 싶어하고 증명받고 싶어하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아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이기적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를 참다가 못 참을 때 기침처럼 나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안 없어지니까 내 기질로서는 이게 안 채워진 거잖아요.
그 뒷기질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뒷기질이라는 거는 이 여자분이 불편할 때 나와요. 그 기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근데 이 A라는 기질을 잘 쓰면 되게 좋은 기질인데 이거를 잘 쓰도록 격려받고 배려받지 못한 환경에서 크면 그 A라는 기질의 뒷기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남들한테 되게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공감 잘해주는 그런 기질이 순기질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나거나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입에 칼을 문다고 하죠. 그렇게 돼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단어를 해요. 이게 뒷기질이거든요. 여자친구분이 궁지에 몰릴 때 쓰는 뒷기질은 그거예요. 굉장히 괴팍해질 거예요. 방금도 홧김에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너 집착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입방정 떤다 그러죠.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은 관계 형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애정의 크기가 남자분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다 내팽개치고 이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 있고 이 사람과 연애는 내 생활의 일부야 라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이 사람은 내 생활의 일부야 스타일이고 남자분은 내가 연애를 하면 다 내팽개치고 얘만 보는 스타일인 거예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거지 애정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상대를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1순위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1순위가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건 연인이든 부부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1순위가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좀 나는 속상하죠. 사람인데.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되게 질투나 셈이 많은 기질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1순위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네가 내 1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순위 정도는 돼 이거거든요. 절대로 그 친구들이 이 남자보다 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은 나는 네 친구 다음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여자분한테 1순위는 자기 자신이에요.